책다새가 들려주는 이야기 책들이. 안녕하세요. 책모아 큐레이션 진행하는 류한경입니다. 책을 좀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막상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막막하기도 하고요. 정말 새로운 책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니까 고르기도 힘들고요. 그럴 때 저와 다른 선생님들이 함께 자원활동하고 있는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 줄여서 책다새라고 하는데요. 책다새 추천도서를 권해봅니다. 책다새 추천도서는 여름과 겨울 2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최근 1, 2년 내에 나온 신간들을 책다새 선생님들이 직접 읽어보고 또 토론하고 선정하는 책들이라 믿고 읽을 수 있는 목록이라는 말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추천도서라고 해서 모두에게 다 맞는 목록은 아니죠. 추천도서는 그 중에서 내가 더 흥미가 느껴지는 책, 나에게 필요했던 책, 나의 읽기 수준에 맞는 책을 찾는 반가운 이정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겨울 책다새가 권하는 추천도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책들이 추천되었는데요. 문학 13권, 인문사회 분야 12권, 또 과학 분야 6권, 예술 분야 5권, 이렇게 총 36권의 책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만큼 좋은 책들도 많이 나왔고 또 책다새 선생님들이 직접 도서관으로 서점으로 발품을 팔아가면서 좋은 책들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한 결실이기도 합니다. 2019년 겨울 책다새 추천도서 목록은 서평과 함께 책다새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고 또 상업적으로 쓰지 않는 한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 추천도서 목록은 팟빵 공지사항과 오디오 클립에 댓글에도 올려드릴 테니 보시면 좋겠네요. 이 책들을 여기서 다 소개해드리기에는 너무 많고 문학 분야 책 6권을 선생님들이 쓴 서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학 분야의 추천도서로 어떤 책들이 있는지 볼까요? 총 13권의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마시오, 그리고 연애 편지, 폴리네시아에서 온 아이, 그리고 그 남자 264, 그리고 까대기, 또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 마음이 살짝 기운다, 서리, 시 읽는 법, 일의 들러리, 당신이 반짝이던 순간, 벌새, 이제야 언니에게, 이렇게 13권의 책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서리, 그리고 폴리네시아에서 온 아이, 시 읽는 법, 까대기,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벌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서리입니다. 나의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소설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심윤경 작가가 17년 만에 펴낸 두 번째 성장소설인데요. 어떤 책인지 허소혜 선생님 서평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서리는 눈 내리는 날 보육원에 왔다고 해서 서리가 되었습니다. 서리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근처 사립초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교육적 투자만을 고집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사이에서 서리는 초등 마지막 학기를 보냅니다. 서리는 똑똑한 아이였고 서리의 그 특별함은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그 총명함을 통해 서리는 인정받기도 하고 사춘기 반항을 독하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민한 사람에게 늘 따라붙는 예민함이 서리를 찌르기도 해서 책을 읽는 내내 어쩐지 감정이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서리의 눈물에 금방 동화되는 것은 그만큼 이 책의 인물들이 살아있고 감동을 준다는 말일 것입니다. 서리는 자신만의 섬세한 촉수로 고통 가운데 답을 찾아냅니다.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그곳이 놀랍게도 무조건적인 사랑이 시작되는 회복의 공간이 된다는 역설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작은 것과의 화해가 결국에는 세상과의 화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서리의 눈으로 지켜보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영어만 잘하면 무사 통과인 이 땅의 평가 기준, 자유로운 활동으로 얻어지는 제 나름대로의 씩씩함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영재가 되기 위해 강요되는 영재 교육의 폐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남의 아이에게는 존중과 사랑을 베풀면서 정작 내 아이에게는 거꾸로 하는 부모들을 서리의 눈을 통해 그려낼 때는 혹시 나의 이야기일까 뜨끔하고 고민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모님들께 이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부모의 사랑이라고 일컫는 행동 안에 이기심이나 욕망의 가시가 있다면 조심스레 빼내고 적당히 무관심한 데서 기인하는 자유를 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서리 서평을 읽어보았고요. 이 서리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청소년 그리고 부모님까지 읽으면서 여러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소설입니다. 서리에 이어서 다음 책은 외국 작가의 소설입니다. 제목은 폴리네시아에서 온 아이. 폴리네시아는 오세아니아 동쪽 해역에 분포하는 수천 개의 섬들을 부르는 말로 많은 섬들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폴리네시아의 남태평양 아름다운 섬에 살고 있었던 주인공 소녀와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니는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산호섬에 살고 있는 12살 소녀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때문에 결국 나니가 살고 있는 섬이 잠길 위험에 처한다. 결국 나니의 가족은 다리가 불편한 할아버지를 두고 그 섬을 탈출하고 그 과정에서 할아버지를 잃은 동갑내기 세메오를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곳에서의 생활은 힘들었지만 나니 할아버지가 미리 써놓았던 편지를 읽으며 새로운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간다. 할아버지의 편지 속에는 큰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사랑의 힘으로 이겨낸 경험, 자연이 보여주는 신비로운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나니와 세메오는 실제로 전할 수는 없지만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삶의 즐거움을 조금씩 되찾아간다. 한편의 시를 읽는 듯한 이 짧은 소설에는 생각할 거리가 가득하다. 기후온난화가 가져온 현실, 역경을 이겨내는 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주는 가능성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나니가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나가 아닌 우리가 다 함께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고민해보자. 난관에 부딪혀 주저앉고 싶을 때 나니가 쓴 편지를 읽어보기를 권한다. 네, 폴리네시아에서 온 아이 이수영 선생님이 쓰신 서평 잘 들어보셨는지요? 이 책은 책이 두껍지 않고 문장도 참 서정적이면서 술술 쉽게 잘 읽히는 책입니다. 몰디브처럼 지구온난화로 점점 가라앉는 섬들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일이 현실이 될까요?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집은 아니고 시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돕는 책, 시 읽는 법입니다. 이 책, 시 읽는 법, 이수정 선생님의 서평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시와 처음 벗하려는 당신에게입니다. 아이들에게 시가 벗이 될 수 있을까요?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존재가 벗일 텐데 과연 시가 그럴 수 있을까요? 저자에게서 시와 벗이 되는 길을 배워봅니다. 저자가 시를 벗삼을 수 있기까지 과정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시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저기 시들을 찾아보고 한 편의 시를 이해하기 위해 읽고 또 읽고 궁리합니다. 그러다 낯선 비유와 상징에서 문득 아득해지다가 그 의미를 생각하다가 눈이 반짝거리는 순간을 즐깁니다. 이런 순간을 자주 즐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에 맞닿은 자신의 마음을 풀어내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자는 몇 해 전 시의 문장들이라는 책도 펴냈습니다. 자신이 만난 시의 한 구절 한 구절을 꾹꾹 눌러 쓰고 짧은 공감의 글을 덧붙여 두었더군요. 전문적인 지식으로 무장한 시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시와 마주하는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군더더기 없이 풀어낸 것이 퍽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시인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나 쓸 수도 있지만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시를 통해 나의 마음과 만나면 그것으로 족하니까요. 키팅 선생의 말처럼 너 자신의 노래를 부르면 되는 것이라고 저자는 넌지시 말합니다. 시와 벗이 되는 과정 참 쉽죠. 그저 시와 자주 만나고 있는 그대로 느끼면 됩니다. 매일 시와 만나면 일상은 뜻밖의 여행이 되기도 한답니다. 늘 걷던 등굣길 나무들이 달리 보이고 이른 아침 컹컹 짖어대는 옆집 개의 울음소리가 힙합처럼 들리기도 하죠. 친구의 얼굴을 하염없이 들여다보기도 하고 지루하기만 한 학교가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새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길이 열립니다. 네, 시 읽는 법 서평이었습니다. 시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시를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다음은 만화책입니다. 제목은 까대기. 까대기란 택배처럼 화물차에서 물건을 실어 내리는 걸 뜻하는 은어라고 합니다. 이러한 택배 노동을 주제로 한 까대기. 홍순강 선생님의 서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총알 배송이라는 말이 있듯이 오전에 주문하면 저녁에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좋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좋기만 한 걸까요? 이 책은 작가가 실제로 택배 일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만화의 형태로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쉽게 받아보는 택배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는지에 대한 과정과 노동의 힘겨움 그리고 노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실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어서 진실성이 느껴졌고 감정적이지 않게 담담하게 그림으로 그려나가 더 몰입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편하면 다른 누군가는 힘들다는 생각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대충 택배 노동에 대해서 힘들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택배 일 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힘든 건 아닐 거예요. 이 책을 읽는 내내 추운 겨울 힘겹게 노동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며 고마운 마음을 담아 따뜻한 세상이 오기를 기다려봅니다. 네, 까대기 서평이었습니다. 직접 택배 일을 했던 경험이 담겨 있어서 더 진솔하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택배에 대한 이야기라 더 와닿는 만화가 아닐까 합니다. 네, 다음 책의 저자는 유명한 배우입니다. 바로 정우성 씨인데요. 정우성 씨는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로 6년 동안이나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난민 활동을 하면서 느끼고 겪은 일들을 담고 있는 책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 입니다. 백택현 선생님의 서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 정우성이 현장에서 만난 난민들의 참상을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31살의 나이에 폭격으로 남편이 죽고 아이 5을 홀로 키워야 하는 시리아의 어머니, 눈앞에서 가족이 총살당하고 갓 태어난 아이가 불타는 덤불에 던져지는 모습을 보아야 했던 로힝야의 부모 심정은 살아있는 지옥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그 참상의 한가운데서도 순박한 미소를 던지는 어린 눈방울들과 미래의 희망을 잃지 않고 공부하는 젊은 영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난민에게 무관심하거나 비우호적인 젊은 청년들에게 저자가 건네는 긴박한 음성은 이 책의 가장 빛나는 부분입니다. 저자는 거창한 인류애보다 우리도 과거의 난민이었고 언젠가 난민이 될 수도 있다는 역지사지의 관점을 더 강조합니다. 난민은 운명적으로 정해진 핏줄의 후손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 불운과 모순으로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집단적 상황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도 난민으로 태어나기를 원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책이 널리 읽기를 원합니다. 청소년들이 이 책을 읽는다면 타인에 대한 두려움과 차별이 사라질수록 우리가 성취할 공공성의 행복도 커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난민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배우 정우성 씨의 에세이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 이었습니다. 이제 6권의 책 중에서 끝으로 소개해 드릴 책은 벌새입니다. 국내외 영화제에서 무려 40여 개의 상을 수상하면서 큰 호평을 받은 영화 벌새의 시나리오와 영화평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의 서평은 책다세이를 돕고 있는 서강대 근로장학생 한규필 군이 써주었는데요. 영화를 무척 좋아한다고 하고 서평도 참 잘 썼더라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94년 서울 강남 그곳에는 은이라는 이름의 14살 소녀가 살고 있다. 무뚝뚝한 아버지, 무기력한 어머니, 가깝고도 먼 언니, 폭력적인 오빠, 둘도 없는 단짝 친구, 불현듯 다가온 사랑, 불쑥 나타난 인연. 그 사이에서 은희는 작은 날갯짓을 한다. 마음 둘 곳을 찾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나를 찾기 위해 쉴 새 없이 날개를 친다. 국내외 영화제에서 40여 개의 상을 수상하며 각광받고 있는 동명 영화의 시나리오집인 벌새는 그 부단한 날갯짓의 기록이다. 마치 인생에서 유독 도드라져 있는 시기의 단면을 베어 그대로 펼쳐놓은 듯하다. 그렇다고 단순히 개인의 향수 어린 추억 회상에 그치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 작가는 그 속에서 인생의 희로애락, 아이러니, 만남과 상실 등을 오롯이 담아내어 순관에 불과했던 이야기를 삶 전체로 확장한다. 그렇게 벌새는 개인의 역사, 개인의 세계를 쌓아올린 부분이자 전부인 것들에 대해 말한다. 벌새는 영화를 통해 만나볼 수 있었던 138분의 이야기는 물론 영화를 통해 만나볼 수 없었던 나머지 40여 분의 이야기까지 모두 수록하고 있다. 더욱 촘촘해진 이야기는 영화를 본 사람에게는 상상만 해왔던 이야기의 여백이 채워지는 짜릿함을, 영화를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풍부한 서사의 감동을 선사하기에 충분하다. 여기에 소설가 최은영, 평론가 남다은, 변호사 김원영, 여성학자 정희진 이 네 사람이 각자의 시선으로 벌새를 감상한 후 작성한 네 편의 글이 더해져 감상의 폭과 깊이를 확장시킨다. 벌새는 그 자체로 언어이다. 작가의 사적인 영역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기어코 무수히 많은 은희들을 한아름 품는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던, 외면받던, 잊혀가던 그녀들의 삶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이고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특히 은희를 현대사의 한가운데에 배치하여 미시사와 거시사를 조응시키는 벌새의 선택은 소녀의 삶도 그 무엇 못지않게 거대하다고 외치는 선언 같다. 당신의 삶은 결코 작지 않았다고,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고, 벌새는 당신의 손을 잡고 다정히 속삭여 줄 것이다. 네, 벌새 서평 읽어보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영화도 같이 보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2019년 겨울 책다새가 권하는 추천도서 중에서 문학 분야의 6권의 책, 서리, 폴리네시아에서 온 아이,
시 읽는 법, 까대기,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벌새까지 소설, 에세이, 만화책, 시나리오집까지 다양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나머지 책의 서평도 책닷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고 읽고 싶은 책들 골라보시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책닷에는 좋은 책들을 찾아서 권해드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